제가 키가 153이거든요. I'm 모니카. 안녕하세요, 모니카예요. 제가 키가 153이거든요. 혼자 있으면 167처럼 보이는 힐 신는 방법, 노하우, 꿀팁까지 공개해 드릴게요. 제가 올해로 48살이거든요. 항상 힐을 신고 다니면 와, 힐을 어떻게 지금까지 신을 수 있어?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. 저만의 힐 신는 노하우가 있어요. 근데 제 발을 보면 진짜 발에 굳은 살 하나가 안 박여 있어요. 발이 진짜 깨끗하거든요. 아마 저만의 힐 신는 노하우가 잘 녹여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.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힐 중에 제일 높은 애들이거든요. 이런 애들을 가을에는 이제 신을 수가 있어서 저는 가을이 진짜 좋아요. 얘네를 신는 방법이 있어요. 톡톡한 스포츠 양말, 이런 양말을 신고 앵클부츠를 신으면 발이 진짜 편해요. 그래서 저는 앵클부츠 살 때는 기본적으로 발 사이즈가 한 3, 4 정도 되는데 한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반 정도 큰 것도 사요. 저는 크림을 진짜 발에다가 듬뿍 바르고 양말을 신어요. 발톱까지 꼼꼼하게 듬뿍 바르고, 이런 상태에서 이게 발목이 좀 길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접어요. 굉장히 발이 편하고 심지어 발에 보습까지 된다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되게 쾌적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특히 애정하는 이유가 갑옷이가 없고 힐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발목을 또 약간 잡아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것 같은데, 이 굽이 진짜 얇거든요. 이게 단점이 얘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게 좀 깨지더라고요. 신발을 살 때 전 항상 AS를 좀 물어보는 편이거든요. 실제 AS 할 일이 생긴 거예요. 국내에서 얘를 수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주세페 자노티 본사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시 오는데 2달 비용만 3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. 갑옷이라고 아시죠? 이 앞굽에 받쳐지는 이 굽. 저처럼 키 작은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, 갑옷이 있는 신발을 키 작은 사람들이 신으면 되게 키 크고 싶어서 애썼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갑옷이를 안 신게 되는 것 같아요. 갑옷이가 있으면 훨씬 편하긴 한데 애쓴 느낌은 또 뭔가 약간 좀 그런 거야. 근데 이거는 갑옷이가 있어도 제가 선택을 한 이유가 갑옷이가 되게 엣지 있게 달렸어요. 애쓴 느낌이 아니고 그냥 디자인처럼 보이는, 그러면서 어마무시한 굽 높이를 자랑을 해요. 굽이 보면 이렇게 각이 다 져 있어서 얘 자체가 그냥 이렇게 디자인처럼 보이죠. 그런데다가 이 앵클 느낌도 그렇고 사계절을 신을 수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매력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갑옷이를 진짜로 싫어하는 모니카가 갑옷이를 굳이 선택하게 된 일이 있어요. 갑옷이 중에 최강 갑옷이, 이런 신발 보신 적 있어요? 굳이 신지는 않는데 소장만 하고 있는 애거든요. 얘가 제가 손담비 씨하고 이연희 씨하고 뷰티 프로 진행할 때 다들 어찌나 훤칠하고 키들이 큰지 도저히 모니터를 하는데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갖고 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디 가면 정말 짱짱한 갑옷이 신발, 그것도 미운 거 말고 엣지 있는 거 신을 수 있냐 했더니 알려줬어요.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, 어딘지는. 거기 가서 구입한 아이들이에요. 진짜 어마무시하잖아요. 더 웃긴 건 이걸 신었는데도 아직도 땅꼬마였다는 거. 나 좋아하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자꾸 싫어하는 신발 얘기를 하네. 갑옷이에 이어서 또 안 신는 신발이 웨지예요. 왜 안 신을까요? 그것도 키 커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은 게 난 또 싫은 거예요. 제가 항상 피부 표현도 말씀을 드리잖아요. 원래 내 피부가 좋은 것 같은, 저는 그런 뷰티가 좋거든요. 패션도 그래요. 웨지 힐이랑 갑옷이는 원래 내 것 같지 않고 애쓴 티가 나서 싫어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었던 웨지 힐이 2개예요. 제가 임신했을 때, 임신을 했는데도 뭔가 이건 내려놓고 싶진 않고, 그렇다고 아기를 또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면 안 되고, 그러면서 제가 선택한 건데, 저희 샵이 있던 건물 1층에 토리버지가 있었어요. 이렇게 웨지 진짜 잘 신었어요. 근데 웨지를 제가 신어보니까 이런 웨지를 좀 초이스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한 걸 느낀 게, 얘가 콜크거든요. 되게 가벼워요. 근데 웨지는 다른 신발에 비해서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무거우면 잘 안 신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출산을 하고 아이가 크고 올 여름에도 제가 되게 잘 신었는데, 그 이유가 쉐입 자체가 이렇게 좀 굉장히 샤프한 느낌 때문에 신게 되는 것 같아서, 웨지는 가벼우면서도 디자인이 샤프한 거, 이런 것들을 고르면 좀 오래 신게 되는 것 같아요. 짜잔! 컬러 대박이죠. 제가 스웨이드 소재의 하의를 되게 오랜 시간 좀 고르고 있었어요. 지인이 추천을 해준 거예요. 근데 가격 얘기는 듣지도 않고 너무 편할 거라는 얘기만 듣고 제가 하나를 먼저 이제 주문을 해봤어요. 가격이 진짜 안 편하면 어쩔 수 없지, 뭐 상관없어 하는 정도의 금액대여서 제가 제일 처음에 골랐던 게 이 블루였거든요. 근데 신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제가 발에 살이 없어요. 뼈만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웬만한 신발은 발이 웬만하면 아파요. 이 가격대에 아무려면 나를 충족시켜주진 않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였는데 발을 너무 편하게 감싸주는 거야. 그날
바로 깔별로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. 신었을 때 편한 것도 있는데 신으면 다리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. 요즘에는 그 굽 높이들을 다 초이스할 수 있잖아요. 뭐 9cm, 7cm, 5cm. 근데 저는 무조건 9cm를 신어야 예뻐 보이는 다리거든요. 3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. 하이힐을 사실 발 아플까봐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발이 아픈데 심지어 내가 비용도 어느 정도 주고 샀어. 근데 안 신어. 너무 아깝잖아요. 그런 분들은 저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갖고 있으면 아무렴 평소엔 안 신어도 친구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때는 또 스페셜하게 신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뭘까요? 내 발에 꼭 맞으면서 내가 원하는 허벅지 중간 정도 길이에 오면서 피팅감이 있는 싸이아이. 결국은 없더라고요. 그러다가 작년 겨울에 얘네를 만나게 됐어요. 너무 발도 편하고 정말 얘네 때문에 따뜻한 겨울을 맞이했어요. 뭐 이게 깔별로 있는 거 보면 아시겠죠? 싸이아이 찾던 중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. 밴디에서 어마무시한 싸이아이가 나왔었어요. 제가 딱 원하는 허벅지 길이의 피팅감이 대박인 가죽이었던 거예요. 아, 그냥 한 번 신으면 못 벗는 애구나. 피팅을 하고 팬디 매장이 두 분이 붙어서 벗겨줬어요. 아, 이거는 신으면 안 되겠다. 그냥 걔는 깨끗하게 포기를 하고 겨울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밑에 히트텍을 2개는 입어요. 추운 게 싫어서. 그런 다음에 스키니진을 입는데 그 위에 힐을 신기도 되게 애매하고 앵클 분출을 신자니 룩이 좀 안 어울리고 할 때 그냥 얘는 한 방에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. 신발 걱정 안 하게 해주는 애들이 얘네. 허벅지 부분이 조금 더 피팅감 있으면 예쁜데 그게 좀 안 될 때는 되게 긴 롱 타이즈를 좀 니트 타이즈를 신어요. 그러면 더 따뜻하고 신발도 짱짱하고. 근데 하나 단점이 있다면 고깃집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 데 가면 신고 벗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나는 내가 밥을 살 마음으로 갔는데 본의 아니게 다른 분들이 먼저 사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때는 카드를 프론트에 맡겨놓고 그런 날은 제가 얘를 신고 있는 날인 거죠. 작년 겨울 내내 신어보니까 싸이아이는 가죽보다는 이거 꼭 양말 같잖아요. 후들후들. 오히려 이런 소재를 골라야 더 편하구나 하는 거를 제가 좀 느꼈어요. 그래서 이 스웨이드 싸이아이 그냥 양말처럼 타이즈처럼 신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짜잔! 얘네가 20년이 넘은 아이들이에요. 요거 하나는 이 루브땡. 저의 첫 명품 힐 제가 그저께도 신었어요.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. 그런 쪽에서 얘는 좀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얘가 루브땡이 뭔지도 모를 때 샀어요. 그냥 예뻐서 샀어요. 신으면서 나중에 알았어요. 루브땡이라는 게 하이힐을 신는 사람들의 로망. 저는 오히려 신으면서 루브땡의 가치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힐을 고를 때 하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손바닥에 놨을 때 발 뒤꿈치에서부터 이 굽이 내려오는 이 각도인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각도냐에 따라서 발이 편하기도 하고 아찔하게 예쁘려면 이게 약간 이런 커브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뒤로 뻗어있는 굽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면 발에 좀 부담도 오고 얘가 이 각도를 만드는 게 결국은 좀 기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바닥에 레드 바닥? 창을 댈 때 되게 속상했어요. 이거가 여기까지 다 보여줘야지 되는데 발이 편한 게 또 사실 우선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줘야 신발을 또 오래 신거든요. 아, 이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손바닥에 댔을 때 얘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. 뒤로 약간 뻗어있는 느낌. 저는 이렇게 뻗어있는 느낌의 굽을 굉장히 불신해요. 근데 얘가 왔는데 굽이 딱 이렇길래 잘못 시켰구나, 뭐 어쩔 수 없지, 저녁 한 끼 해먹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었는데 의외로 편해서 되게 신기하다 했었어요. 근데 신었을 때 이 굽이 뒤로 빠졌을 때의 느낌은 사실은 있어요. 그런데 이 발을 편하게 얘가 발등까지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편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발등까지 너무 감싸주면 섹시하지가 않거든요. 근데 얘는 또 앞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느낌 때문에 그게 또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. 얘는 신으면 약간 발꼬락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. 얘는 발가락이 하나도 안 보여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져 있어서 스커트 입을 때보다는 오히려 바지 입을 때 좀 많이 신게 되는 힐인 것 같고 스커트 입을 때 다리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얘를 좀 많이 신게 되죠. 저는 뷰티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결국은 밸런스인 것 같아요. 아무리 내가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했어도 일어섰을 때 옷을 입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그 메이크업이 하나도 돋보이지 않거든요. 거기에 있어서 힐은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역할을 해요. 비율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죠.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꿀팁들을 가지고 비율을 탁 높여서 나만 아는 단점으로만 딱 커버를 해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본인의 패션과 뷰티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